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말 펼쳐지는 세리에어 사스올로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팀의 최근 흐름 맞대결 기록, 전술적 요소, 그리고 배당 흐름까지 모두 종합해서 제가 왜 이번 경기에서 피오렌티나의 원정 승리를 예상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축구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두 팀의 기본적인 맞대결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스올로와 피오렌티나는 총 20여 차례 넘게 만나왔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스올로가 7승, 피오렌티나가 9승, 그리고 나머지는 무승부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는 피오렌티나가 아주 살짝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평균 3골이 넘게 나오는 만큼 골이 터지는 열린 경기가 자주 등장해왔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두 팀이 만나서 치른 3경기에서도 피오렌티나가 2번 이기고 사스올로가 1번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내용 면에서도 피오렌티나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제가 피오렌티나 승리를 가져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두 팀의 최근 흐름을 자세히 보면 사스올로는 홈에서 비교적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동시에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경기 템포가 빨라지고 공간이 많이 열리는 경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빠른 역습과 공간 공략에 취약한 모습이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다소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번 맞대결에서는 상대의 수비 구조적 허점을 충분히 공략할 만한 전술적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전방 압박 후 빠르게 연계되는 공격 패턴이 사스올로가 가장 힘들어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오렌티나는 볼 소유가 길어질 때 오히려 안정감을 찾는 팀이라 공간이 쉽게 열리는 사스올로 상대로는 경기 흐름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배당 흐름을 분석해볼까요? 이번 경기의 배당은 기본적으로 사스올로 홈 피오렌티나 원정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균형감 있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력과 맞대결 흐름을 고려했을 때 피오렌티나 쪽이 더 낮은 배당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시장도 어느 정도 피오렌티나의 우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당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크해보면 사스올로의 승리 배당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무승부와 피오렌티나 승이 주된 선택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오렌티나 승리의 배당이 조금씩 내려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이는 시장에서 피오렌티나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배당 변화는 축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죠. 왜냐하면 배당은 단순히 확률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베터들의 흐름, 전문가들의 선택, 팀 뉴스, 부상 정보 등 시장 전체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가 종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오렌티나 승리를 가져가는 핵심 이유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맞대결 우위입니다. 역사적 전적부터 최근 1년의 기록까지 모두 피오렌티나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우위가 있고 경기 스타일적으로도 사스올로를 상대로 잘 풀어나가는 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스올로의 수비구 조정 문제입니다. 사스올로는 자신들의 장점인 공격 템포를 살리기 위해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편인데 이게 뒷공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피오렌티나는 이런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공격 전개를 갖고 있고 전방에서의 연계와 침투가 매우 훌륭한 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기 스타일의 궁합 문제입니다. 사스올로는 볼을 오래 끄는 상대를 굉장히 싫어하는 팀입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세리에어에서도 상위권입니다. 결국 사스올로가 불편해하는 흐름을 피오렌티나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경기를 피오렌티나 2대1 승리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양팀 득점비 TTS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스올로가 홈에서 득점하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피오렌티나의 중원 힘과 공략 패턴이 경기 방향을 피오렌티나 쪽으로 끌고 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만약 조합 배팅을 고려하신다면 피오렌티나 승 오버 2.5 또는 피오렌티나 승 양팀 득점, 이 두 가지 조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스올로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피오렌티나의 원정 승리를 전망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본머스와 첼시의 경기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흐름 맞대결 기록, 전술적인 특징, 배당 흐름까지 모두 종합해서 제가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지 논리적인 근거를 담아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두 팀의 맞대결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머스와 첼시는 지금까지 약 20경기 가까이 맞붙었고 그 가운데 본머스가 4승, 첼시가 12승, 무승부가 3경기 정도로 전체적인 흐름은 확실히 첼시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의 맞대결 역시 첼시가 경기력 면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집중력과 개인 능력 차이가 경기 흐름을 첼시 쪽으로 가져온 경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최근 경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본머스는 홈에서 공격적인 템포를 살릴 때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는 팀입니다.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가 좋은 편이고 공간이 열리면 쉽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 안정감입니다. 수비 조직력이 꽤 자주 흔들리고 순간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 할 때는 라인 간격이 무너지고 크로스나 침투를 막지 못해 어려운 경기를 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첼시는 이번 시즌 기복이 있긴 하지만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능력 자체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 중원 장악력, 그리고 공격 전개 속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원정에서 때때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본머스의 수비적 취약함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앞선에서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팀의 경기 스타일과 이번 매치업의 궁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머스는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축구를 하고 첼시는 안정적인 점유율과 중원 주도권 확보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이 스타일 대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머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첼시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며 자신들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첼시는 본머스의 압박을 지나면 상대 수비라인 뒤 공간을 공략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결국 본머스가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순간 위험 상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머스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첼시의 빠른 패스 연결이나 측면 침투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당 흐름을 기반으로 경기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전력 차이와 최근 경기력 흐름을 반영해 이번 경기에서 첼시 쪽에 약간 더 낮은 배당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장이 첼시 우세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상당히 살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양팀 득점 그리고 2.5오버 같은 득점 관련 옵션들이 최근 프리뷰나 해외 분석에서도 유독 많이 언급됩니다. 본머스는 홈에서 반드시 득점을 노릴 것이고 첼시는 본머스의 수비가 흔들리는 타이밍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며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골이 충분히 나올 경기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예상하는 결과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첼시 2대1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경기 내용의 안정감과 개인 능력, 그리고 수비 뒷공간 공략 능력에서 본머스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본머스도 홈에서 특유의 공격 템포로 한 골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경기의 주도권은 첼시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조합 배팅을 고려하신다면 첼시 승리와 양팀 득점 또는 첼시 승리와 오버 2.5 조합이 이번 경기에는 가장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본머스와 첼시의 경기에서는 본머스의 홈 공격력과 템포 싸움이 변수이긴 하나 전반적인 경기력 완성도 맞대결 우위 그리고 배당 흐름까지 종합해볼 때 첼시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첼시의 승리 그리고 다득점 경기를 전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에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 펼쳐지는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승부이며 저는 에버튼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흐름 맞대결 기록, 전술적 특징, 그리고 배당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맞대결 흐름을 보면 에버튼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13차례 맞대결에서 에버튼이 7승, 노팅엄이 3승, 무승부가 3번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4월에 있었던 맞대결에서도 에버튼이 1대0으로 승리하며 상대 전적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 경기에서는 홈에서 노팅엄에게 0대2로 패한 적도 있어 절대 방심할 수는 없는 매치업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에버튼이 이 매치를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최근 팀 컨디션과 흐름을 보면 에버튼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점 억제력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반면 노팅엄은 공격력은 살아있지만 수비 안정성이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위협적이지만 후방 제어 능력이 떨어져 경기 중간중간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에버튼이 노팅엄의 이런 불안정한 수비를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 흐름 예측을 해보면 에버튼이 수비 라인을 낮추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압박을 유지하면서 노팅엄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는 전략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노팅엄은 점유 시간을 늘리려고 시도하겠지만 후반볼 전개 과정에서 실수 위험이 있어 에버튼의 압박에 고전할 수 있습니다. 에버튼은 이 흐름을 이용해 역습 기회를 노릴 것이고, 전술적 밸런스를 본다면 에버튼이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 기대치 관점에서도 에버튼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에버튼은 한 경기에서 최소 한두 번은 확실한 찬스를 만드는 팀이고, 노팅엄은 상대에게 너무 쉽게 공간을 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버튼이 먼저 득점할 확률이 높고, 선제 득점 이후 경기 운영 면에서는 에버튼이 완전히 유리해집니다. 노팅엄이 한 골을 넣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에버튼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에버튼 2대0 또는 에버튼 2대1 승리입니다. 수비 안정성 맞대결 5위 경기 흐름 예측까지 고려하면 에버튼이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의 공격이 살아있는 만큼 실점할 여지도 있지만 경기력 밸런스 자체는 에버튼이 한 수위입니다. 배당 측면에서 봐도 에버튼 승리 배당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승리 픽뿐 아니라 에버튼 승리와 함께 언더 3.5를 묶는 조합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노팅엄이 공세적으로 나와도 에버튼이 시점을 크게 허용할 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팀 득점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노팅엄 무득점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매치는 에버튼의 페이스 맞대결 우위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노팅엄의 수비 불안 요소까지 감안했을 때 에버튼이 조금 더 명확한 승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를 에버튼 2대0 승리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에버튼과 노팅엄의 경기 분석을 마칩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선덜랜드의 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 펼쳐지는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명확한 매치업이며 저는 맨시티의 2대0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팀의 최근 흐름, 전력 구도, 전술적 차이, 그리고 경기 전개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내내 유지해온 높은 점유율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패스 템포, 공격 전개의 다양성, 세트피스 활용도 모두 리그 최상위권이며 특히 빌드업이 끊기지 않는 구조가 상대팀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상대가 내려앉아도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수비와 공격의 간격을 좁게 유지해 전환 속도에서도 우위를 가져갑니다. 선덜랜드는 조직력은 나쁘지 않지만 맨시티처럼 지속적으로 압박을 견디며 90분 동안 라인을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큰 팀입니다. 특히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와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지고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중앙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맨시티에게 점유율을 크게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맨시티는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풀백의 오버랩, 그리고 중원에서의 침투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의 확률 높은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덜랜드가 이를 견딜 수 있을지가 핵심이지만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장시간 버틴다는 기대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선덜랜드는 역습에서 한두 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맨시티의 수비 전환이 워낙 빠른 편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기 흐름은 맨시티가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며 경기를 지배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초반에는 선덜랜드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맨시티는 상대가 내려앉아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계속되는 슈팅 시도와 크로스, 박스 안 압박이 반복되면 선덜랜드의 수비 라인이 조금씩 벌어지게 되고 그 순간을 노려 맨시티가 첫 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가면 양팀의 체력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는 교체 자원의 질이 높아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반면 선덜랜드는 체력 부담이 커져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 20분 이후 두 번째 골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맨시티가 경기 후반에 상대의 체력 저하를 이용해 추가 득점을 만드는 패턴을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득점 예상은 맨시티 2대0 승리입니다.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하며 안정적으로 실점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고 선덜랜드가 반격을 시도하더라도 수비 전환이 빠른 맨시티를 흔들기에는 공격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덜랜드의 유효 슈팅은 적을 가능성이 크고 맨시티는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흔들며 꾸준히 찬스를 만들 것입니다. 2골 이상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선덜랜드가 수비적으로 최대한 버티는 경기 운영을 할 것을 고려하면 2대0이 가장 현실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볼 점유, 압박, 경기 운영 능력, 전술적 우위, 그리고 선수 개인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맨시티가 우위를 점하는 경기입니다. 선덜랜드는 버티기에 집중하겠지만 맨시티의 지속적인 압박을 90분 동안 견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맨시티의 2대0 승리로 전망합니다. 뉴캐슬 벌리 경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의 승리는 없다고 보고 벌리에 조금 더 현실적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근거들입니다. 뉴캐슬과 벌리의 과거 맞대결을 보면 뉴캐슬이 전체적으로 우위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5번의 맞대결에서 뉴캐슬이 8승, 벌리가 2승 무승부 5번이었고 FOTYSTATS 1. 하지만 최근 흐름과 양 팀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그 과거 우위가 이번 경기에는 절대적인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벌리의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결과는 좋지 않지만 득점과 실점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수비가 다소 불안정하다는 점이 최근 경기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1. 즉 벌리는 공격 수비 모두 기복이 있지만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번의 찬스로 경기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최근 홈 경기에서 수비 안정성이 흔들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경기들 중 클린시트 비율이 낮고 경기당 실점 위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FC 테이블즈 1. 또한 벌리는 원정 경기였지만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양팀 득점 2.5골 이상 같은 스코어 흐름이 자주 나왔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FOTYSTATS 1. 즉 뉴캐슬이 홈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경기라는 뜻입니다. 만약 벌리가 수비 라인을 깊게 두고 중원과 풀백 라인을 조밀하게 가져가면서 세트피스와 역습을 노린다면 뉴캐슬이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실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뉴캐슬이 앞선 경기에서 공격은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에서 실수가 나왔던 흐름을 반복한다면 벌리에게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예상 스코어는 뉴캐슬 1일 무승부 또는 벌리 1일 2 무승부입니다. 벌리가 의외의 한 골을 만들어내고 뉴캐슬도 득점하지만 수비에서 균열이 생겨 결국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혹은 벌리가 끝까지 버티면서 1-0 승리라는 다소 극단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는 벌리의 조직력과 집중력이 중요하겠죠. 경기 흐름 요약. 뉴캐슬은 점유율은 가져가겠지만 벌리의 수비 역습 세트피스 노림에 대비해야 함. 벌리는 수비 집중 역습 세트피스 순간 집중력에 기댈 경우 승리 또는 무승부 가능성 충분. 무실점보다는 양팀 득점 BTTS 가능성 열려있음.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의 승리 없음 쪽에 무게를 두고 무승부 또는 벌리의 반격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토트넘과 브렌트퍼드의 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 펼쳐지는 이 경기는 전력 흐름, 전술적인 구조를 모두 고려했을 때 토트넘이 유리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근거들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경기력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공격 전개에서의 일관성이 이번 시즌 내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극단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지만 전환 속도와 측면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나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 빠르게 흔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패턴이 다양하고 특정 선수 의존도가 낮아 여러 루트로 득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시즌 내내 수비 라인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뒷공간을 내주는 빈도가 높고 압박이 깨지는 순간 쉽게 기회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할 때 수비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토트넘의 빠른 전개를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제공권과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픈플레이에서 상대의 템포를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을 예측해보면 토트넘이 점유율을 55% 내외로 가져가며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렌트퍼드는 라인을 깊게 내리며 수비를 준비할 것이지만 토트넘의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동시에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브렌트퍼드가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트넘은 슈팅 횟수를 계속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렌트퍼드의 득점 가능성을 본다면 역습 혹은 세트피스로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최근 실점 패턴을 보면 상대가 박스 근처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면 득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트넘의 라인 조절이 일정하고 전환 수비 속도도 상당히 빨라 브렌트퍼드의 역습이 위협적으로 이어질 횟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브렌트퍼드가 중앙에서 공을 잃는 순간 토트넘이 빠르게 역공을 만들어내며 득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토트넘의 2대1 또는 2대0 승리입니다.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경기를 장악하고 브렌트퍼드를 밀어붙이면서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브렌트퍼드가 한 골을 넣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만 토트넘이 경기 전체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더 현실적입니다. 배당 흐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토트넘 승리는 기본적인 지지 흐름을 갖고 있으며 토트넘 승을 중심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부가적인 선택을 고려한다면 토트넘 승과 함께 언더 3.5 조합 또는 토트넘 승 양팀 득점 가능성 낮은 같은 흐름이 무난해 보입니다.
브렌트퍼드가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로 흐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력, 경기 흐름, 전술적 구조, 최근 경기력까지 모든 면에서 토트넘이 우위에 있으며 브렌트퍼드가 이 흐름을 뒤집기에는 전술적 완성도나 수비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토트넘의 승리로 예상합니다. 인테르와 코모의 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 두 팀은 맞대결을 펼치는데 저는 인테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할게요. 먼저 맞대결 기록을 보면 최근 양팀의 직접 대결에서는 인테르가 완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SRIA 기준으로 두 팀이 맞붙은 5경기에서 인테르는 모두 승리했고 골 득실에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록만 봐도 이번 경기가 인테르에게 유리하게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양팀의 흐름을 살펴보면 인테르는 최근 경기들에서 공격 전개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에서 기대 득점 XG 높게 나왔고 시점 억제와 공격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반면 코모는 시즌 중반 복귀 후 기대 이상의 생존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강팀을 상대할 때는 공격력과 수비 밸런스 모두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리그 흐름을 보면 경기당 득점 시점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인테르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고 측면 돌파, 중원 조율, 박스 안 침투 등에서 코모 수비진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합니다. 코모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스타일에 가까울 수 있지만 인테르가 점유와 압박을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하면 코모는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인테르가 초반부터 점유율을 가져가며 중원과 측면을 활용해 기회를 만들 것이고 코모는 수비 후 역습 혹은 세트피스에 기대를 걸겠지만 안정적으로 버티기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테르가 전반 중반 이후 한 골을 가져간 뒤 분위기를 탄다면 추가 득점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인테르 2대0 승리입니다. 인테르는 득점 기회를 충분히 만들고 코모가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동점 이상의 반격은 어렵다고 봅니다. 코모가 한 골을 넣을 가능성은 낮고 인테르가 안정적으로 클린시트를 유지할 조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배팅 또는 결과 예측을 고려한다면 인테르의 단순 승리픽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 득점 포함 옵션을 고려한다면 인테르 승 언더 3.5 조합도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맞대결 우위 팀 전력과 최근 흐름, 전술적 우위 모든 면에서 인테르가 현재 코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코모가 반격을 노리긴 하겠지만 전체 경기 흐름을 통제하고 운영하는 인테르의 승리가 제 예측입니다. 이번 경기는 인테르 2대0 승리로 전망합니다. 엘라스 베로나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름값과 공격력을 이유로 아탈란타의 우세를 예상하지만 이번 매치는 단순한 전력 비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아탈란타가 승리하는 그림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베로나가 충분히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판단합니다. 그 근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최근 흐름을 보면 아탈란타는 시즌 초반과 달리 원정 경기에서 안정감을 잃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높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 다득점을 해내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압박이 강하거나 수비가 두 줄로 단단하게 서 있는 팀을 상대로는 전개가 느려지고 측면 공격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베로나는 시즌을 통틀어 기복은 있지만 홈 경기에서만큼은 경기력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베로나의 홈 경기 운영은 기본적으로 수비 우선, 실리축구로 요약되며 상대를 끌어들인 뒤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번의 공격으로 결과를 만드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베로나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중원 숫자를 늘려 아탈란타의 공격 템포를 늦추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으로 볼 때 베로나가 아탈란타에게 유리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탈란타의 원정 수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압박 타이밍이 흐트러지면 수비 후퇴 속도가 늦어지면서 뒷공간을 허용하고 이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을 자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로나의 역습은 단순하지만 빠르고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탈란타 수비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아탈란타는 최근 세트피스 방어 성공률이 낮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1대1 경합이 불안정하고 두 번째 볼 처리에서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베로나는 홈 경기에서 코너킥과 프리킥 비중이 높고 세트피스를 경기의 주요 공격 루트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탈란타는 상당히 위험 요소를 안고 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 아탈란타의 공격 루트가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앙에서 빌드업을 하며 측면을 활용해 컷백이나 크로스를 만들어가는 패턴은 강점이지만 베로나처럼 박스 근처를 꽉 채워놓는 팀에게는 공간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아탈란타의 공격이 막히는 순간 점유율만 높고 실질적인 찬스는 적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 흐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경기 초반은 아탈란타가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베로나는 처음부터 수비 라인을 내리고 촘촘하게 공간을 차단할 것입니다. 아탈란타가 측면에서 경로를 열려고 해도 베로나의 더블 수비가 붙으며 들어오는 크로스를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탈란타는 답답해질 것이고 베로나는 빠르게 전진하는 역습 또는 세트피스를 통해 결정적인 한방을 노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의 균형은 충분히 베로나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후반 중반 이후 공격 숫자를 늘리면 오히려 뒷공간 노출이 커지고 베로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로나는 전술적으로 단순하지만 경기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고 끌고 가는데 능숙한 팀입니다. 그리고 아탈란타는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원정에서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기의 전체적인 판단은 명확합니다. 아탈란타가 이름값만으로 이길 경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력 구조, 최근 흐름, 원정 경기력, 베로나의 홈 운영 방식, 수비 집중력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결과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상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1대1 무승부입니다. 아탈란타가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베로나가 끝까지 버티고 필요한 한방으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로나가 1대0 또는 2대1로 경기의 흐름을 잡아내는 시나리오입니다. 더 많은 골이 터지는 경기가 아니라 한두 번의 순간적인 장면이 승패를 결정할 경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원정에서 안정적이지 않고 베로나는 홈에서 예상보다 탄탄합니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아탈란타의 일방적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는 베로나가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며 저는 베로나 사이드 혹은 무승부 쪽으로 판단합니다. 크레모네 vs 레체 경기. 저는 이 경기가 승패 없이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맞대결 기록을 보면 전체 10경기 중 크레모네가 2승, 레체가 5승, 무승부가 3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승패의 쏠림보다는 무승부나 양팀 득점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최근 맞대결도 안정적 흐름이라기보다는 기복과 균형이 반복되는 흐름이 많았습니다. 즉 과거 전적이 완벽한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 경기도 균형 양상이 나올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폼과 경기 흐름을 보면 크레모네는 최근 6경기 중 2승 1무 3패의 성적을 보이고 있고 경기당 평균 득점은 약 1.33골, 다만 클린시트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반면 레체는 최근 6경기에서 득점 평균이 약 0.83골이고 공격이나 득점력 면에서는 강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상황은 양팀 모두 득점과 실점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즉 안정성보다는 균형과 리스크가 혼재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전술과 경기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크레모네는 홈에서는 공격보다는 수비 밸런스와 안정성 유지 역습 혹은 세트피스를 통한 현실적인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레체는 원정에서 공격을 강하게 밀기보다는 수비를 우선하며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무리한 공격보다는 균형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최근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유형의 경기는 승부보다 무승부나 스코어 교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초반은 크레모네가 공격을 주도하려 시도하겠지만 레체는 단단히 수비하면서 반격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크레모네가 먼저 득점을 만든다면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고 레체가 수비를 잘 버텨낸다면 추가 득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레체가 선제 득점할 경우 크레모네가 압박을 높이면서도 수비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양팀 모두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득점 상황을 고려하면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다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0-0, 1-1 혹은 1-1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양팀의 득점이 모두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클린시트 혹은 최소 실점 상태에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승부 픽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득점 과다보다는 안정적 흐름에 무게를 두는 게 이번 경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크레모네의 홈 2점, 레체의 수비 안정시도 맞대결 기록의 균형, 최근 흐름의 불안정성 모두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어느 한쪽의 확실한 우세라기보다는 팽팽한 균형 경기, 즉 무승부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팀 모두 승리보다 실점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튼과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이번 매치는 개인적으로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 즉 완벽한 지우개의 찬스 경기라고 판단합니다. 양팀 모두 전술적 특징이 뚜렷하고 강점과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경기 흐름의 작은 변수 하나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치입니다. 먼저 브라이튼의 최근 흐름을 보면 시즌 초반의 폭발적인 공격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수비 불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높은 위치에서의 빌드업과 점유 기반 공격은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상대가 압박을 강화하거나 역습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면 실점률이 쉽게 올라가며 경기 흐름이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풀백들의 전진이 과감하다 보니 수비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브라이튼의 공격은 강하지만 수비가 불안한 전형적인 고득점 고실점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율 자체는 상대에게 내주더라도 압박 타이밍과 블록을 내리는 수비가 단단하고 공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개하는 역습이 강점입니다. 날카로운 중거리 슛, 세피스에서의 위협,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의 빠른 스위칭. 플레이는 브라이튼과 정반대의 전술적 성향입니다. 특히 브라이튼 상대에는 이런 스타일 자체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이 경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제 경기 양상을 세부적으로 예상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브라이튼이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트햄은 라인을 크게 올리지 않고 중원에 숫자를 두면서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브라이튼은 촘촘한 미드블록을 상대하며 측면에서 크로스 혹은 컷백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자 할 것이고 웨스트햄은 이를 버텨내며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양팀의 스타일이 충돌하는 순간 이미 경기 양상은 팽팽해집니다. 브라이튼이 먼저 득점한다면 경기 흐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웨스트햄은 자연스럽게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브라이튼의 역습 한두 번이 추가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라인을 올린 웨스트햄의 공격은 브라이튼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과정에서 동점골 혹은 역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즉 선제골이 어느 팀에게 들어가든 그 즉시 경기 흐름이 재편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이 먼저 득점할 경우에는 더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브라이튼은 라인을 더 올려 공격 숫자를 늘릴 것이고 이는 곧 역습 위험을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웨스트햄은 브라이튼의 전진을 유도한 뒤 빠른 역습으로 두 번째 골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브라이튼은 박스 근처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한두 번의 패턴으로 동점골을 만드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무승부 가능성은 매우 높고 상황에 따라 양팀이 번갈아가며 득점을 교환하는 흐름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전술적 상성으로만 보면 웨스트햄이 브라이튼을 괴롭힐 수 있는 스타일이지만 최근 웨스트햄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고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단조로워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공격 다양성과 홈 경기에서의 몰아붙이는 힘이 있지만 실점 순간 사기가 떨어지고 수비 조직이 무너질 때가 있어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제골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둘째, 브라이튼의 수비 전환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무패 모두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예상 가능한 결과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이튼이 점유율로 밀어붙여 2대1 또는 3대1 승리. 웨스트햄이 역습 효율로 경기 흐름을 잡아 1대2 혹은 1대3 승리. 양팀이 찬스를 교환하며 1대1 또는 2대2 무승부. 이 세 가지 중 어느 쪽도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양팀의 전력 구조, 전술적 상성, 최근 흐름, 시점 형태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의 예측은 단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 모두 열려있는 완벽한 지우개 찬스 경기입니다. 이번 매치는 특정 팀을 강하게 밀기보다는 승패에 구애받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득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를 확실한 종잣돈 보호 경기, 즉 승무패 지우개 경기로 판단합니다. 칼리아리와 로마의 경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칼리아리가 홈 이점을 가져가지만 실제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로마가 우위에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로마의 최근 전술 흐름과 공격 전개, 그리고 칼리아리의 수비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면 로마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칼리아리는 이번 시즌 내내 경기력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홈에서는 간혹 좋은 장면을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조직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드필드 압박에서는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수비 라인에서는 개인적인 실수가 반복됩니다. 특히 좌측 풀백 쪽에서 수비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이 부분은 상대팀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포인트가 되어 왔습니다. 칼리아리가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을 보면 대부분 박스 안쪽에서의 느린 전환 혹은 세컨볼 대처 실패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로마처럼 측면 활용과 세트피스에 능한 팀을 상대할 때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도 칼리아리는 큰 위력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진 속도가 느리고 역습 전개 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박스 근처까지는 접근하지만 슈팅으로 연결되는 횟수가 적고 마무리의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득점 루트가 단조롭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숫자만 맞추어 두면 쉽게 봉쇄되는 편입니다. 로마의 제공권과 피지컬을 고려하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칼리아리가 큰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득점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로마는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공격에서는 좌우 측면으로 전개한 뒤 중앙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선 미드필더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안정되면서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잦아졌습니다. 또한 3백과 4백을 오가며 유연하게 운영하는 전술 방식은 상대가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다양성은 칼리아리 수비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로마의 전방 압박 역시 칼리아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입니다. 칼리아리는 빌드업 과정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박을 받으면 롱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수비진은 제공권에 강하고 라인 조율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롱볼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칼리아리는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하지 못한 채 경기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의 득점 루트는 명확합니다. 세트피스에서의 제공권, 중앙에서의 짧은 연계, 좌측 측면에서의 컷백 패턴 등이 모두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칼리아리 수비가 박스 안에서 흔들리는 특성상 로마가 상대 박스 부근에서 볼 점유율을 늘리고 꾸준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유효 슈팅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로마가 유리합니다. 칼리아리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반 20분 이후 실점 비율이 높은 편인데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다가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반면 로마는 오히려 후반에 강한 팀입니다. 벤치 자원들도 충분히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우위를 점합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로마의 집중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순위 경쟁을 고려하면 로마는 승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강팀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리기보다는 실점을 줄이고 버티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운영 방식은 로마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전력, 경기 흐름, 전술 스타일, 상대 상성 등 대부분의 요소에서 로마가 우위를 보입니다. 칼리아리는 홈 이점을 안고 있음에도 수비 안정성이 낮고 공격에서 로마를 위협할 만한 루트가 부족합니다. 로마는 기본적인 경기력만 유지해도 승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주말 경기는 로마의 승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로 예상됩니다. 전력 차이가 분명하고 로마의 강점이 칼리아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흔들리지 않고 평소대로만 경기를 운영한다면 승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풀럼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이번 매치업은 표면적으로는 접전처럼 보이지만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조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저는 이 경기를 풀럼의 승리 혹은 무승부, 즉 풀럼 사이드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전력 분석, 최근 흐름, 전술 구조, 득점, 패턴, 상대 상성, 홈원정 변수를 모두 종합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풀럼은 일정한 기복은 있지만 경기력의 기본 틀이 무너지지는 않고 있고 홈에서는 확실히 공격 템포와 득점력 모두 안정적입니다. 공격 전개가 부드럽고 측면 전환이 빠르고 중원에서의 볼 움직임도 안정적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 압박과 템포 조절이 매우 좋아서 원정팀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내려앉아 버티려 해도 풀럼은 측면의 오버래핑과 세컨볼, 회수 능력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경기 포맷 자체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공격 전술 자체가 단조롭고 전진 과정에서 실수가 많으며 득점 루트가 제한적입니다. 스타일을 보면 점유보다는 역습 의존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상대가 풀럼처럼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돌릴 때는 팰리스의 압박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패스 라인을 잘 끊지 못하면 팰리스는 뒷줄로 내려서 버티는 형태가 강해지고 그러면 공격 전개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전술적 관점에서도 팰리스가 불리합니다. 팰리스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을 과도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방식은 풀럼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 흐름입니다. 풀럼은 상대가 내려앉으면 측면에서 컷백, 크로스, 중앙 침투를 반복하며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스몰 패턴 플레이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팰리스의 박스 안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팰리스는 제공권이나 볼 경합은 강하지만 순간적인 위치 선정이나 마킹 전환에서는 실수 빈도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경기의 핵심 약점이 됩니다. 공격 쪽에서는 팰리스가 풀럼 수비를 흔들 만한 돌파구가 부족합니다. 원정에서는 유효 슈팅 숫자 자체가 적고 중거리 의존도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풀럼의 홈 경기에서 중거리로만 득점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풀럼은 수비실 라인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고 중거리 슈팅 유도 대신 압박을 통해 볼을 끊어내는 팀입니다. 팰리스의 공격 전개가 느린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팰리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풀럼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초반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쥐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팰리스는 빠르게 라인을 내리고 수비 블록을 쌓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팰리스의 역습이 살아나려면 중원에서 볼을 빼앗아 빠르게 전개해야 하는데 최근 팰리스의 전환 속도는 EPL 팀들 중에서도 느린 편에 속합니다. 풀럼이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팰리스의 역습 빈도는 줄어들 것이고 공격 패턴은 더욱 단조로워질 것입니다. 득점 가능성을 보면 풀럼은 홈에서 꾸준히 득점을 만드는 팀입니다. 세트피스, 측면 크로스, 중앙 연계, 역습까지 다양한 루트가 있어 한 골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팰리스는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고 원정 득점력도 높지 않습니다. 경기 내내 풀럼이 압박을 유지한다면 팰리스의 공격이 박스 근처까지 이어지는 장면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풀럼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풀럼은 후반에도 압박 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 팀이지만 팰리스는 후반 30분 이후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막판 실점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 후반에 접어들어 팰리스가 체력적으로 밀리기 시작한다면 풀럼은 홈 응원과 템포 유지로 경기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 동기부여 측면도 중요합니다. 팰리스는 최근 좋지 않은 성적과 잦은 실점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이 보이고 전술적 대안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풀럼은 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과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공격 전개는 팀 전체가 확실한 패턴을 보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를 만들기에는 요소들이 너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팰리스의 수비 불안정, 전술의 단조로움, 원정에서의 낮은 득점력,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까지 모두 약점으로 연결됩니다. 반면 풀럼은 홈에서 강점을 확실히 보이고 있고 공격 흐름도 안정적이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예상은 풀럼 승리 또는 무승부입니다. 풀럼이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쥘 것이며 실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팰리스가 이 경기에서 3점을 가져가는 그림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결론은 풀럼 승 또는 무승부, 즉 풀럼 사이드입니다. 경기 결과는 풀럼 1대0, 풀럼 2대1 혹은 1대1 무승부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스코어로 보입니다. 라치오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전력과 흐름, 전술 스타일, 상대 상성까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면 볼로냐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라치오는 홈과 최근 경기 운영을 고려하면 승리 혹은 최소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를 라치오 사이드로 보는 이유를 깊이 있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치오의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시즌 초반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후 경기력은 안정 단계에 들어섰고 수비 조직력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원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측면에서의 간격 조절도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 압박 강도와 점유율 유지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홈팬들의 분위기가 경기 템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볼로냐는 시즌 중반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아쉬운 편입니다. 전진 과정에서 볼 운반 속도가 떨어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연계가 부족해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 적습니다. 볼 점유는 나쁘지 않지만 상대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능력은 라치오와 비교하면 확실히 떨어집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교체 자원 투입 후 경기 흐름을 바꾸는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전술 구조를 비교해보면 라치오가 더 짜임새 있는 운영을 보여드립니다. 라치오는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 압박을 넘기는 능력이 좋고 미드필더들이 수시로 위치를 바꿔 측면과 중앙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방식은 볼로냐가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의 상대입니다. 볼로냐는 미드필드 압박이 잘 풀리면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며 라인을 끌어올리기 힘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볼로냐 수비의 약점은 빠른 패스 전개와 박스 근처에서의 빠른 원투 패스입니다. 라치오는 이 두 가지 패턴에 능한 팀입니다. 특히 중앙 공격수와 이선 미드필더들의 연계가 매끄럽고 박스 침투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이 때문에 볼로냐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라치오가 홈에서 점유율을 잡고 초반부터 템포를 높이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볼로냐는 초반에는 압박을 시도하지만 라치오가 미드필드를 장악하는 순간 뒤로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볼로냐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볼로냐의 역습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치오는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볼로냐가 역습으로 간단히 득점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득점 가능성을 살펴보면 라치오가 더 높은 득점 기대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세트피스, 컵백, 중앙 침투, 측면 크로스 모두 위협적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꾸준히 유효 슈팅 횟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 골 이상의 득점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반면 볼로냐는 경기당 유효 슈팅 숫자가 낮은 편이고 원정에서는 득점 루트가 크게 줄어듭니다. 라치오가 중원에서 압박을 성공시킨다면 볼로냐의 공격은 단조로워지고 박스 근처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라치오가 조금 더 우위입니다. 라치오는 후반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이며 경기 후반 교체 카드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볼로냐는 후반 25분 이후 경기력 하락이 자주 나타나고 수비 집중력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치오의 득점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치오는 홈에서 강한 팀이라는 이미지가 선수들에게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팬들의 치 속에서 경기력이 한층 안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볼로냐는 상위권 팀을 상대할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완성도 높은 플레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에서 볼로냐가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경기 구조상 너무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볼로냐는 공격의 완성도, 수비의 안정감, 원정 경기력 모두에서 라치오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홈에서의 안정적인 템포 유지와 패턴 플레이가 잘 맞아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예상은 라치오 승 또는 무승부입니다. 라치오가 흐름을 가져오는 경기가 될 것이며 볼로냐가 이 경기를 뒤집어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라치오 1대0, 2대1 혹은 1대1 무승부 정도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전통적인 강팀이지만 이번 매치업은 흐름과 경기 구조를 살펴볼수록 나폴리가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나폴리 승리로 예상하며 그 이유를 전력 전술 흐름 심리홈 어드밴티지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폴리의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시즌 초반의 불안정함에 비해 최근에는 점유율 안정, 측면 완성도, 박스 근처의 템포 조절까지 경기력이 확실히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공격 템포가 확연히 살아나고 중원에서 볼 공급이 부드러워지면서 나폴리 특유의 빠른 전환과 패턴 플레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결정력도 매끄러워지며 득점 기대치가 꾸준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수비 중심의 운영이 여전히 강점이지만 공격 전개와 득점 루트가 지나치게 단조롭습니다. 상대가 중원을 장악하면 타이트한 압박으로 탈압박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공격 시 롱패스나 단순 전진 패스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형태는 나폴리가 가장 수월하게 상대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나폴리는 중원 압박이 강하고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볼을 오래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술적으로 보았을 때 나폴리가 우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폴리는 짧은 패스와 빠른 원투 패턴으로 중앙을 흔들고 측면에서는 풀백과 윙어의 오버래핑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중앙은 강하지만 측면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공간 커버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나폴리가 경기를 주도하게 되면 유벤투스의 수비 블록이 지나치게 단단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박스 근처에서 압박이 분산되어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폴리는 이 공간을 공략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벤투스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한적입니다. 역습 위주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나폴리는 역습 대비가 의외로 강합니다. 중원에서의 압박 복귀 속도와 수비 라인의 간격 조절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단순한 스루 패스나 전진 패스로 나폴리의 뒷 공간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벤투스가 유효 슈팅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유벤투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초반에는 나폴리가 점유율을 가져가며 천천히 템포를 높일 것입니다. 유벤투스는 수비 중심으로 시작하면서 라인을 낮추고 중원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유벤투스의 역습 루트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수비 블록이 지나치게 깊어지면 공격 시 빠른 전개가 어렵기 때문에 나폴리가 더욱 안전하게 공격 템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득점 가능성을 보면 나폴리가 유벤투스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나폴리는 박스 근처에서 빠른 패턴 플레이로 얻는 득점 기회, 세트피스 측면, 크로스, 중앙 침투 모두 기대치가 높습니다. 특히 나폴리는 홈에서 경기 후반에도 득점력이 살아나는 팀입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원정 경기에서 득점 기대치가 떨어지고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서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는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나폴리가 조금 더 우위입니다. 나폴리는 교체 자원을 활용해 후반에도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유지할 수 있고 부상자 상황 역시 최근에는 안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활동량이 떨어지며 수비와 공격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 간격이 벌어지면 나폴리가 중원과 박스 사이의 공간을 침투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드는 장면이 많아질 것입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나폴리가 우위입니다. 나폴리는 홈에서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 경기 집중력과 템포가 확실히 올라가는 팀이며 강팀 상대로도 두려움 없이 전진 압박을 시도합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최근 강팀 상대 경기에서는 지나치게 수비적인 운영을 선택하며 공격 전개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상성을 보면 나폴리는 유벤투스 같은 수비형 팀을 상대할 때 오히려 더 강합니다. 짧은 패스를 토대로 한 압박 회피 능력과 공간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단단하게 버티려 해도 결국 한두 번은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작은 틈을 노리는 나폴리의 패턴 플레이가 이번 경기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나폴리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유벤투스보다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벤투스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며 공격력의 한계로 인해 역전 또는 다득점의 그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합리적인 예측은 나폴리 승리입니다. 경기 내용은 팽팽해 보일 수 있으나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팀은 나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나폴리 1대0, 2대1 정도가 가장 현실적입니다.